대 2008학년도 수시 2학기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지문이 4개의 지문과 그 다음에 지시사항에 3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시사항별로 각각의 또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두세 가지씩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객관적인 채점이 용이하면서도 난이도가 상중하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문제로서 작년에 봤던 문제 중에서 학생들의 독해와 그 다음에 사고를 측정하는데 좀 더 정형화된 분포, 일반적인 분포를 아주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생각이 되는 우수한 문제입니다. 뭐 대학 문제를 우수하다 뭐 이렇게 제가 평가하긴 뭐하지만 상당히 고급스러운 문제임은 분명합니다. 자, 이 문제에서 따라서 이 문제는 학생 여러분들이 앞에서 지문을 철저히 소화했다고 전제한 채 여기 대학에서 요구한 것의 답안의 골격을 쭉 잡아나가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이 빨리 진행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는 것은 이미 학생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충분히 숙고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설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숙고하면서 무엇을 빠뜨렸는지를 자신이 확인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빠뜨린 만큼 감점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설명에 앞서 역시 간단한 사물을 보는 감각적 경험과 관점이라는 배경 지식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하나의 사물을 인식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사물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시각적 경험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종의 감각 경험입니다. 외적 사물을 눈으로 받아들여서 시신경을 거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인식하는 것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인지적 배경, 즉 관점이 반드시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자, 예를 들면 밑에 이 네커 큐브를 보겠습니다. 네커 큐브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보는 순간 한순간에 정육면체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은 정육면체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평면의 다발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직선이 평면으로 놓여지고 가운데가 직사각형 양쪽이 마름모, 위아래 마름모, 삼각형이 붙어있는 평면 혹은 무의미한 직선의 다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보는 순간 곧바로 정육면체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시각적 경험에 그동안 이러한 물건을 봐왔던 감각 경험의 인지적 배경이 작동을 해서 종합적인 인식 정육면체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판단은 오늘 후설은 다음과 같은 도식화 철학자죠. 후설이라는 현상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의 선물 X, 즉 감각적 경험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Y, 즉 해석과 주관적 관점을 내림으로써 인식 판단을 하게 된다. 즉 객관적인 사물에 대한 주관적 해석의 과정이 종합되어서 우리가 인식의 과정이라고 후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다른 예를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밑에는 여러분이 많이 익숙한 그림입니다. 누군지 금방 아실 겁니다. 그렇죠? 이 그림을 보는 순간 대부분의 학생들은 단순한 흑백의 점들의 집합으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테레사, 사랑, 자선, 봉사라는 종합적 인식 판단의 주관적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적 과정의 특징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배경 지식이 없다면 그저 한 노파와 어린아이도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일정한 인지적 배경이 수반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인지적 배경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철학자들이 말하는 두 가지 상반된 견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견해는 이렇게 사람들은 누구나 관점을 가지고 사물을 보지만 그 관점이 보편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일치점이 있다네 동의하는 겁니다. 따라서 각각의 자신만의 배경이 있지만 인간에게는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지적인 등가성이 있어서 이에 대한 합의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다양한 해석이지만 그 가운데 공통분모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철저한 상대론자가 있습니다. 철저한 상대주의자는 이 그림을 우리가 왜 그렇게 보느냐, 어떤 이는 식인종의 아침 식사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테레사 수녀인지 확실히 보증이 되느냐, 사진사에게 물어봤느냐,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각각의 해석은 자기 마음의 주관적인 잣대일 뿐이다라고 해서 철저히 상대적이고, 따라서 인식은 자신만의 감옥 혹은 편견과 독단의 진행 과정이고 이것이 인간이 사물을 인식하는 한계라는 그러한 철저한 상대주의적 입장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논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사물을 보는 순간 우리는 인식의 배경, 관점이 작용한다. 2번, 관점은 주관적이지만 보편적 합의가 있을 수 있다. 3번, 주관적이어서 누구나 합의할 수 없는 편견과 독단의 덩어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일상적인 예에 들으면 미인대를 열었다고 치겠습니다. 미인을 보는 순간 누구나 자신이 봐왔던 그동안의 이상적인 여성상에 대한 관점이 작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을 한 미인에 대해서 보편적 합의가 있을 수 있다. 아니다. 그것은 보는 사람 나름이다. 이런 식의 시야가 갈린다는 겁니다. 간단히 한 번 더 역사에 적용합니다. 자, 역사에 적용할 때 이 X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 즉 사료가 될 것입니다. 기초에 있는 역사적 사실 X가 될 것이고, Y는 이 사료를 해석하는 역사가들의 관점이 될 것입니다. 역사가의 관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를 둘러싼 논의에 있어서도 1번, 역사적 사실을 보는 순간 결국은 역사가 자신의 관점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편적인 의미를 서로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의 발전에서 무엇이 소중하고 인류의 발전에 진정한 도움이 되는 짓을 합의할 수 있다. 3번, 역사의 관점과 사고는 주관적이어서 결국은 각각 자기만의 편견과 독단의 덩어리에 불과하다. 이를테면 동북공정 이후 고구려사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역사 인식을 보아라. 결국 자기만의 아집이다. 이렇게 역사를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 대한 세 가지 합치점은 앞으로 그 관점에 관한 문제를 이해하는데 무척 중요한 논거가 되는 만큼 잘 이해가 어려운 학생은 반복해서 한 번 더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칩니다. 이제 문제로 돌아와서 제시문 가부터 보겠습니다. 제시문 가는 여러분들이 의아해 하겠는데 어떤 글이겠습니까? 바로 제시문 가는 흑인이 쓴 분노의 글입니다. 그렇죠? 흑인이 쓴 분노, 흑인의 분노. 왜 흑인이 분노가 촉발돼 있겠습니까? 흑인이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절대 자신으로 인정받지 않는 흑인의 분노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뭐 답안지 쓸 때는 흑인이라고 볼 필요까지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분노가 왜 발생했는지를 나를 토대로 설명하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제시문 나에 강력한 힌트가 들어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시문 나에는 바로 슬픈 열대로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레비스트로스의 슬픈 열대 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문제, 여기서 제시문 나에서 라브라도로가 혼란을 겪는 이유를 살펴보시면 흑인의 분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시문 나에서 라브라도로는 원주민들이 몸에 주름이 아니고 몸에 문신을 만드는 이런 행위들을 절대 이해하지 않습니다. 왜? 서구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그것은 신이 준 신체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시문 나에서 라브라도르는, 그쵸? 바로 서구의 시각, 관점입니다. 시각으로 어떻게 원주민을 평가하고 재단하려는 이러한 시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슬픈 열대, 야생의 사고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아마 슬픈 열대로 보여집니다. 이 슬픈 열대에서 보면 왜 열대가 슬프겠습니까? 바로 서구인들이 만든, 서구는 문명이고 그리고 아프리카는 야만이라는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가 주는 그러한 좌절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라브라도로가 이렇게 혼란을 겪는 이유는 결국 자신의 시각으로 원주민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흑인의 분노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백인이 자신의 시야와 사고로 흑인을 평가하고 재단하는 이러한 풍토에 대한 그러한 분노가 될 것입니다. 그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흑인이라는 사람이 아닌 흑인이라는 시야를 가지고 일종의
아까 설명드린 Y의 관점입니다. 이 관점, 자기가 살면서 만드는 이 관점으로 모든 상대방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 분노가 생겼다. 이렇게 문제 1번의 답안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2번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문제 2번은 다의 필자가 사진에 대해서 논의한 바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라의 화자가 사진을 보는 방식의 긍정과 부정을 논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시문 다의 필자는 사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진은 일종의 그림, 점과 선, 그리고 색으로 이루어진 실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적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통해서 그것에서 어떻게 감수성을 자극받는 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보는 사진 그 자체는 객관적 사실이지만 그 사실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해석해냄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사진에 대해서 다양한 의미를 획득한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개별적 사진이 X라면 그 사진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해석은 Y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Y가 될 것입니다. 다의 필자가 사진의 성격에 논의한 바는 사진은 개별적 현상을 담았지만 그것은 해석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될 것입니다. 예, 제시문 라에서 사진을 보는 방식은 어떤 겁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놓고 이 사진 아주 오래된 사진이겠죠. 이 사진을 보고 사실은 작가가 상상의 날개를 펴는 겁니다. 상상의 날개. 이 사진을 보고 독일군 포로인데 동양인 같다. 그래서 잘 보니까 한국인 같다. 그게 소장농의 아들이었었는데 얼마나 고생하다가 그쪽까지 끌려가서 독일군에게 포로로 붙잡혀 기차를 타게 되었느냐라는 상상의 날개를 통해서 과거 역사를 한 장의 사진 속으로 반추하는 겁니다. 요 모든 것은 바로 아까 배경 설명의 Y입니다. 하나의 관점을 토대로 사실을 해석해내는 전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진이 주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면. 역시 사진은 다양한 해석을 통해 감수성을 자극합니다. 이렇게 관점을 통해 사진을 해석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진에서 다양한 의미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역사성 등을 부여하고 그 속에서 생명력을 일으켜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한 장의 사진이 아니라 독일군 포로의 낡은 사진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의 역사를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현재를 돌이키는 이러한 현재적 의미에서 그것을 부활시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역사적 사실의 사진 한 장에서 단지 이것이 과거의 무덤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역사의 현장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부정적인 면이 있을 겁니다. 뭡니까? 바로 역시 말한 관점의 주관성과 상대성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것은 검증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저 상상의 날개를 펴본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주관적이고 극도로 상대적입니다. 지나치게 되면 이것이 왜곡되고 혹은 정치나 민족적 자존심을 자극시키는 이러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을 왜곡하고 그 사실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면 그것이 갖고 있는 본래적 의미, 즉 그것이 갖고 있는 배경 설명에서 말씀드린 X는 사라지고 해석, 즉 관점만 남아서 그것이 사실과 동떨어진 채 왜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동북공정도 같은 맥락입니다. 따라서 이것의 긍정적인 면은 과거의 사실 속에 다양한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부정적인 면은 본래적 의미가 상실한 채 후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왜곡된 모습으로서 그것이 의미를 확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번 문제 역시 사실은 아주 단답식 문제입니다. 다에서 예로 되는 1880년대 빈민가입니다. 뉴욕의 빈민가. 이건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진 속에 들어있는 X입니다. X. 현상의 모습들입니다.
현상의 모습을 가나라에서 찾으라고 했습니다. 가나라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X, 밖으로 보이는 현상이 밖으로 외부에서 보이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가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이 흑인 자신이 밖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나에서는 두 번째 나에서는 바로 라브로도가 본 원주민들의 문양입니다. 원주민들의 문양, 이것이 그가 본 현상 X입니다. 그 다음 원주민 혹은 원주민의 문양, 원주민 혹은 그들의 문양이 될 것입니다. 라에서는 뭐가 됩니까? 한 장의 사진입니다. 자, 이러한 것이 그것이 보여지는 것들일 것이고, 자, 이것을 이 뉴욕의 빈민가에 해당하는 것을 쓰고 시도하고 있는 소통의 노력과 한계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아달라고 절규하게 됩니다. 사람 그 자체로 보지 흑인으로 보지 말고 그들이 갖고 있는 흑색의 편견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바로 상대방이 자신의 관점만을 고집하게 된다면 소통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주민 혹은 문양, 이 사람의 라브라도로는 원주민 혹은 문양을 보고서는 있는 그대로 보아달라고 이 경우에는 오히려 자신의 시야만을 고집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시야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이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기본적으로 재심은 나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통의 노력은 결국은 상대를 이해하려 하지만 자신의 시야를 버리지 못함으로써 결국은 당혹스럽고 놀랍다는 이러한 결론 이외에 어떠한 본질적인 소통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재심은다의 사진은 한 장의 사진일 뿐입니다. 그게 솔직히 한국 군인인지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한 장의 사진에 대해서 소통의 노력은 다양한 의미와 해석을 부여해서 숨결을 담으려는 노력, 이것이 가장 주된 노력이지만 그것의 한계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지나친 관점의 적용으로 인한 주관성, 극도의 주관성의 모습, 현재 객관적 사실이 될 수 없는 주관적 해석의 연속이라는 그러한 한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3번 문제에서 소통에 해당하는 것, 원주민 문양, 사진, 이것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노력은 나 자신을 그대로 보아달라고 절규하고 상대에 외치지만 상대의 관점 때문에 소통이 불가능하고, 두 번째는 자신의 시야만 고집해서 소통이 불가능한 한계이며, 세 번째는 다양한 의미와 해석을 부여해서 사진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려 하지만 그것은 그 자신의 주관성이라는 부분이 언급될 때 정확한 서술의 내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칩니다.